정문 앞 시동 꺼진 군용 트럭. 병사들은 트럭을 밀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부군단장님 50m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중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때 폐지 줍던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낡은 공구를 꺼낸다.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가 공고를 왜 갖고 계시지? 할머니의 손이 배선을 훑든다. 시동선이 일부러 풀렸네. 단 5분. 트럭이 우르릉 살아난다. 주변이 얼어붙는다. 그 순간 원스타 준장 장은호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본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신다. 성현자 중장님 맞으십니까?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본다. 중장님, 저 할머니가 과연 그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사연 마음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구 외곽, 겨울 새벽 5시 반. 하늘은 아직 검푸른색이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얼어붙은 도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사장 옆 도로를 따라 성현자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수레 위엔 군용 담요가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 종이박스와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72살 현자의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지만 손수레를 끄는 손놀림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현자는 해진 작업복 위에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손에 낀 면장갑은 얇아서 손가락 끝이 찢어져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아코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자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보폭으로 걷는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발끝이 땅을 딛는 순간마다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현자는 멈춰서서 길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집어 올렸어요. 박스를 접는 손길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접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손이 움직였죠. 박스를 손수레에 실으며 현자는 잠깐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이 기억하지. 군화를 닦던 손이었어. 헝겊에 구두약을 묻혀서 빛이 날 때까지 문지르던 손. 그때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야. 사실 성현자는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최초의 여생도였고 여군 최초로 육군 교육사령관까지 올랐으며 여군 최초로 3스타 중장 계급장을 달았던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현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모든 훈장과 기록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현자를 그냥 군부대 근처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며 걷기 시작했어요. 도로 옆 전봇대마다 붙어 있는 전단지를 지나치며 현자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사라지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현자는 숨을 고르게 쉬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편 현자가 걷던 도로에서 500m쯤 떨어진 곳 육군 부대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정문 초병들은 차량 검색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용 트럭 한 대가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트럭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보닛을 열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멈춰서면서 정문 앞이 순식간에 막혀버렸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고 간부들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중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뭐야? 왜 여기서 멈춰선 거야?
운전병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중대장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부군단장님 현장 점검인데 이거 길 막히면 끝장이야. 빨리 밀어. 일단 옆으로 빼. 병사들이 트럭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적재된 군용 트럭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중대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성현자가 정문 앞 소동을 보고 천천히 걸음을 멈췄어요. 현자는 트럭의 보닛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볼트 하나를 발견했죠. 현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현자는 천천히 그 볼트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볼트의 나사산을 훑으며 현자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냉각수 라인 체결용이네. 현자는 손수레를 길가에 세워두고 트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트럭을 밀고 있었고 중대장은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현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트럭 앞에 섰어요. 보닛 틈새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현자는 손을 뻗어 보닛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죠.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엔진 소리가 나던 방향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현자의 귓가엔 마치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중대장이 현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위험하니까 비켜 계세요. 현자는 중대장을 보며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시선은 여전히 트럭의 엔진룸을 향하고 있었죠. 현자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있던 작은 공구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폐지를 묶을 때 쓰는 철사를 자르는 펜치가 들어있는 주머니였어요. 현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깨어나려는 기억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부군단장님 차량 50m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어떡하죠? 병사들이 다시 트럭을 밀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넘는 인원이 달라붙어 힘껏 밀어봤지만 트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적재된 군용 트럭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죠. 병사들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한 하사가 트럭 옆에 서 있던 성현자를 발견했어요. 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저쪽으로 비켜요. 현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는 대신 현자는 갑자기 트럭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수레에 묶여있던 폐지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끈 사이에 작은 헝겊 주머니가 묶여 있었죠. 현자는 그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풀어 펼쳤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낡은 드라이버 하나, 절연 테이프 한 롤, 그리고 작은 렌치가 나왔어요. 공구들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현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묘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사 한 명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공구를 왜 갖고 계시지? 다른 병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폐지 줍다 보면 여러 가지 주우시잖아. 그냥 주우신 거 아닐까? 하지만 현자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현자는 트럭 보닛 아래로 손을 뻗어 배선을 만져봤어요. 손가락 끝으로 전선을 훑으며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손길이었죠.
그리고 배터리 단자 쪽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단자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현자는 엔진룸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 했어요. 시동선이 일부러 풀렸네. 주변 병사들이 현자의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일부러 풀렸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현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드라이버로 배터리 단자를 풀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헛손질이 없었죠. 단자를 빼내고 접촉면을 손으로 닦아낸 뒤 다시 단단히 조였습니다. 렌치로 볼트를 조이는 각도까지 완벽했어요. 그리고 배선 연결 부위에 절연 테이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감는 손길도 일정했어요. 너무 세게 감지도 느슨하게 감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마지막으로 현자는 냉각수 라인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주웠던 볼트를 끼워 넣고 렌치로 딱 2바퀴 반을 돌렸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5분이 흘렀습니다. 현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트럭 운전석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운전병은 멍하니 현자를 쳐다봤습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소리쳤죠. 뭐해? 빨리 시동 걸어봐. 운전병이 황급히 운전석에 올라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우르릉. 엔진이 힘차게 살아났어요.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트럭 전체가 생생하게 진동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을 밀던 병사들이 손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중대장은 입을 벌린 채 현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앞 차량에 달린 번호판에는 별 하나가 새겨진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원스타 준장의 차량이었죠. 차가 멈춰서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장은호 준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은호는 48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통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은호는 정문 앞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시동이 걸린 트럭, 주변에 모여있는 병사들, 그리고 트럭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 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중대장이 급하게 달려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군단장님 송구합니다. 트럭 시동 고장으로 잠시 지체가 있었습니다. 은호는 중대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트럭 쪽을 다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트럭이 고장 났었다고? 중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고쳐졌습니다. 은호의 시선이 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자는 여전히 트럭 옆에 쪼그려 앉아 공구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은호는 천천히 현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은호는 현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이걸 누가 고치신 겁니까? 현자는 손을 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 아래로 현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춘 채 현자를 바라봤어요.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없지만 수없이 전해 들었던 눈빛이었죠. 군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호는 현자 앞에서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군인이 상급자 앞에서 취하는 자세였어요. 등이 곧게 펴지고 턱이 들어가고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은호 자신도 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죠. 옆에 서 있던 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부군단장이 폐지 줍는 할머니 앞에서 저런 자세를 취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중대장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군단장님, 저분은 그냥. 은호는 손으로 중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호의 눈은 여전히 현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은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은호는 현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현자 중장님, 맞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중장님? 다른 병사가 현자를 보며 되물었죠. 저 할머니가? 간부들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장이라는 계급은 3스타, 즉 별 3개를 단 장성급 장교를 뜻했어요. 육군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교였죠. 그런 분이 지금 폐지를 줍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은호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장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폐지 줍는 성현자요. 현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자랑스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현자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호의 목젖이 크게 떨렸습니다. 은호는 현자의 이름을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성현자,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최초의 여생도, 여군 최초로 육군 교육사령관까지 올랐고 여군 최초로 3스타 중장 계급장을 달았던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은호는 생도 시절 교관들이 성현자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경외심 어린 표정을 짓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성현자 중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한 분이다.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호는 현자보다 무려 24년 후배였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군대에서 현자의 이름은 신화처럼 전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현자는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도 몰랐죠.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분이 여기 계셔? 왜 하필 오늘? 왜 이런 모습으로?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존경하던 전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현자가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은호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군단장님 설마 노인네한테 휘둘리시는 겁니까? 행사 망치지 말고 진행하시죠. 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엔 길성민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작전처장인 길성민은 은호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은호보다 한 기수 후배였어요. 군 내부에서 은호의 라이벌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길성민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빛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길성민은 현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자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현자는 길성민을 바라봤어요. 길성민의 계급장, 말투, 그리고 태도. 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자의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턱 근육이 씹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은호는 길성민을 노려봤지만 길성민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트럭은 고장 난 게 아니라 손 뗀 거요. 현자의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손 뗀 거라니 무슨 뜻일까요?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중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호는 현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자는 여전히 트럭을 보고 있었어요. 현자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트럭을 건드렸다는 뜻이었죠. 부군단장 차량 행렬이 오는 날 정문 앞에서 트럭을 멈춰 세운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길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 뗀 거라고요?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현자는 길성민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배터리 단자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시동선 연결부가 일부러 분리돼 있었소. 냉각수 라인 볼트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진동으로 풀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현자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호는 현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중대장, 이 트럭 어제 점검 기록 가져와. 은호는 성현자를 부대 안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훈련장이 보였어요. 은호는 현자에게 의자를 권하며 부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음료 좀 준비해줘. 잠시 후 부관이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가져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현자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옛날 군부대 특유의 종이컵 냄새가 올라왔어요. 현자는 컵을 쥔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현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냄새, 훈련 끝나고 마시던 그 믹스커피. 겨울 훈련장에서 손이 얼어붙을 때 종이컵을 쥐고 있으면 손이 녹았지.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은호는 현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존경하는 선배 앞에서, 그런데 폐지를 줍고 계신 선배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자 중장님, 아니 선배님, 왜 이렇게 지내십니까? 기록도 기사도 너무 조용히.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설 같은 분이 아무도 모르게 폐지를 줍고 계신 걸까요? 왜 군에서 쌓아온 명예를 모두 내려놓으신 걸까요? 현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현자는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지. 현자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어요.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은호가 더 묻고 싶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복도에서 급하게 달려가는 군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단장님 오신다. 군단장님 오신다.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온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은호가 보고를 올리고 나서 군단장이 지시를 내리는 게 순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강성민 작전처장이 이미 군단장 박영일 중장에게 보고를 올린 겁니다. 은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린 거죠.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지만 성민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성민 작전처장이 몇 명의 참모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성민은 현자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노인이 군용 차량을 만졌습니다. 보안 위반입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을 울렸어요. 참모들도 현자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전처장, 지금 무슨 짓이야? 선배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민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부군단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보안 절차가 먼저입니다. 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단장 박영일 중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자는 종이컵을 탁자 위에 놓고 밀짚 모자를 다시 눌렀었어요. 그리고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황급히 현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배님, 제가 책임집니다. 그분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영일 군단장이 들어왔어요. 영일은 57세, 육군에서 3스타 중장 계급을 달고 군단을 지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일은 엄격한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영일은 회의실 안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책임? 장은호 부군단장, 지금 당신이 뭘 보호하는지 알고 말하는 건가? 영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은호를 지나쳐 박영일 군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자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일은 현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를 쓴 노인, 해진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 영일의 눈빛엔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일은 현자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시죠. 어떻게 군용 차량을 함부로 만질 수 있습니까? 현자는 밀짚 모자를 벗었습니다. 현자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현자는 영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영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일은 현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눈빛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봤던 것 같았죠. 영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영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설마, 성현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어요. 강성민 작전처장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일 군단장의 반응을 본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현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영일 중장. 영일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영일은 현자를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영일이 아직 소령이었을 때 현자는 이미 준장이었습니다. 영일은 현자 밑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죠.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복도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헌병 3명이 들어왔어요. 헌병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허리엔 권총이 차 있었습니다. 성민 작전처장이 헌병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은 현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원 미상, 차량 조작 혐의, 연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헌병이 현자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현자는 조용히 손을 뺐어요. 놀랍도록 단단한 손목이었습니다. 헌병의 손이 헛손질을 했죠. 헌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손을 뻗었지만 현자는 이미 한 발짝 물러서 있었어요. 은호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호는 헌병들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쳤어요. 멈춰. 그 손 놓아. 은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헌병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성민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군단장님, 지금 헌병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은호는 주먹을 쥔 채 성민을 노려봤습니다. 정당한 직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영일 군단장이 은호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장은호 준장, 당신. 혹시 저분이 누구인지 알고도 숨겼나? 영일의 말에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은호가 현자의 정체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에서 정보를 은폐했다는 건 중대한 위반이었어요. 은호는 한순간에 감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호의 군 생활, 명예, 그리고 아내의 커리어까지 흔들릴 위기였죠. 은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아내 권선이었습니다.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단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보, 기사 떴어. 부군단장, 미상의 노인 비호. 회사에서도 연락 온다. 당신, 지금 진짜 괜찮아? 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선희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스캔들이 회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잘못한 걸까? 선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거라면 끝까지 가. 나는 당신 편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 걸려있던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참모 한 명이 뉴스를 틀었어요.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과거 여군 최고위 장성의 불명예 전역 의혹 재조명.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여 년 전 여군 최초로 중장까지 오른 성현자 중장이 갑작스럽게 전역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불명예 전역이라는 소문이. 현자는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현자의 얼굴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현자는 한숨처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명예? 아니야. 그건 누가 만든 이야기지. 회의실 안 사람들이 현자를 쳐다봤습니다. 현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현자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전역한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누군가 나를 밀어냈지. 내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현자의 말에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호는 현자가 자발적으로 전역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현자를 강제로 내쫓은 거였죠. 성민 작전처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현자는 성민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증거는 없어. 다 묻혔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일 군단장은 팔짱을 끼고 현자를 바라봤어요. 영일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과 의심, 두려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현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 남편, 이길선 원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오늘 여길 오기로 했지.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파이브스타 원수라는 계급은 각 군당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상징적인 계급이었습니다.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죠. 은호는 입을 벌린 채 현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길선 원수. 은호는 그 이름을 교과서에서만 봤어요. 전쟁 영웅이자 육군의 전설.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영일 군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만약 이길선 원수가 정말 온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작전처장은 달랐습니다. 성민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성민은 현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면 좋죠. 그럼 둘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성민의 말에 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민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는 위협적이었어요. 성민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현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들 중 하나구나.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미소는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엔진 소리였어요. 누군가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은호는 부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호는 밤새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인사기록, 교육사령부 문서, 그리고 봉인된 파일들까지. 은호는 성현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잔은 이미 3개째였어요. 은호는 낡은 인사기록 파일을 펼쳤습니다. 20여 년 전 기록이었죠. 파일 속에서 성현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현자의 이름 옆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 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도장을 바라봤어요. 은호는 다른 장성들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도장이 찍힌 사람은 현자뿐이었어요.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국가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막아? 이건 단순한 전역이 아니야. 은호는 책상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지. 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자를 지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은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선이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자가 누구인지, 왜 은호가 현자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은호가 처한 상황까지.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은호는 불안했습니다. 선희가 뭐라고 할까요? 회사에서 이미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은호의 스캔들이 선희의 커리어까지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선희는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게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 나도 회사에서 흔들려도 당신이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건 싫어. 은호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호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선희야.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것도 서로 각자의 길을 존중하자는 거였잖아. 당신 길이 옳다면 나는 믿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호는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장님, 아니, 부군단장님, 우리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성현자 선배님의 목소리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승원입니다. 성현자의 아들이죠. 은호는 숨을 멈췄어요. 현자의 아들이라니.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승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또 건드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승원의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어요. 은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승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같은 시각, 대구 외곽의 작은 주택. 이승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승원의 아내 최선혜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누구였어? 승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군인. 부대에서 온 전화였어. 선혜는 승원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승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원은 40세, 육군 병장 만기 전역 후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승원은 군인의 길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6살 이윤우가 나왔어요. 윤우는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 안 자? 승원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우야, 왜 안 자? 윤우는 아빠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진짜 엄청 센 사람이야? 승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윤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오늘 낮에 부대 앞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승원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승원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센 게 아니라 남들이 못 가는 길을 먼저 간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빠는 알아. 윤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로워? 할머니가? 승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여자가 군인이 되는 게 정말 힘든 시대였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고 인정받기도 어려웠지. 할머니는 혼자서 그 길을 걸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선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네. 승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한 건 맞아. 근데 행복했을까? 아빠는 잘 모르겠어. 승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성현자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요? 승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집에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났어요. 훈련, 작전, 회의.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윤우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빠,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는 나한테 트럭 고치는 거 보여줬어. 승호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 대단하지? 이제 자러 가자. 윤우를 방에 눕히고 나온 승호는 선혜와 마주 앉았어요. 선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아직도 서운한 마음 있어? 승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있지. 근데 이해는 해.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부대 연병장. 전 장병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단상 위에 박영일 군단장이 서 있었어요. 영일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일은 마이크를 잡으며 입을 열려고 했어요. 성현자의 혐의를 전 장병 앞에서 공개하려는 참이었죠. 영일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세단은 연병장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정적이 흘렀죠.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길선, 72살. 전 육군 5스타 원수였습니다. 길선은 계급장을 달지 않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길선이 풍기는 존재감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길선이 한 걸음 내딛자 연병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길선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길선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당당했죠. 영일 군단장이 길선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일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성민 작전처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스타 원수, 각 군에서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상징적인 계급.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길선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그만해.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박영일 군단장과 강성민 작전처장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영일은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성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길선은 천천히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자동으로 길을 열었어요. 길선은 연병장 한쪽에 서 있던 성현자 옆에 섰습니다. 현자는 길선을 보며 아주 작게 웃었어요.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걸음이 똑같네. 길선은 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잡혔어요. 길선은 현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어요. 길선은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길선은 은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은호 준장, 내가 오늘 선택할 길이 내 인생을 정한다.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은호는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요. 아내 선희의 말, 승원의 전화, 그리고 현자의 눈빛. 모든 게 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어요. 은호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영일 군단장이 은호를 막으려 했지만 길선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영일은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정문 앞에서 발생한 트럭 고장 사건, 이것은 자연 고장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누군가 시동선과 연료 밸브를 의도적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부군단장 점검을 망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은호가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료엔 트럭 정비 기록과 함께 어제 새벽 트럭 주변에서 촬영된 감시카메라 영상 캡처가 들어 있었어요. 영상엔 한 남자가 트럭 보닛을 열고 뭔가를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길선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희생양은 늘 성현자였지. 과거에도 지금도. 길선의 말에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길선은 계속 말했어요. 20여 년 전 성현자 중장이 교육사령관으로 있을 때 여군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성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길선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작했습니다. 불명예 전역이라는 거짓 기록을, 그리고 그 기록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은호는 감시카메라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성민 작전처장이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여군이. 성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군이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군인이어서 왔다. 현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자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건 맞아. 하지만 나는 그걸 핑계로 삼지 않았어. 나는 군인으로서 내 임무를 다했고 내 책임을 졌어. 연병장의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던 눈빛이 점점 존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현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성민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길성민 대령, 당신은 군을 이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대 안전을 위협했고 명예로운 선배를 모함했습니다. 오늘부로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성민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헌병들이 성민의 팔을 잡았어요. 성민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민은 연행되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현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현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현자는 울지 않았어요. 길선이 현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부대는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성민 작전처장과 영일 군단장은 군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되었어요. 트럭 조작, 정보 은폐, 그리고 20여 년 전 성현자 중장의 불명예 전역 조작에 가담한 혐의였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민 대령과 영일 중장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들이 입었던 군복은 벗겨졌고
계급장도 모두 떼어졌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이었죠. 한때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조용히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부대 본부에서는 공식 사과문 낭독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 대행이 전 장병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읽었어요. 20여 년 전 성현자 중장께서 받으신 부당한 처우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이 끝나고 장은호 준장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군의 명예를 지켰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예전의 은호가 아니었습니다. 표창을 받으면서도 은호는 체면이나 출세가 아니라 사람을 지켰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죠. 표창식이 끝난 후 은호는 성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부대 밖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수레는 옆에 세워져 있었고 현자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현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정말 미안했어요. 왜 진작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현자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자는 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늦었어도 돌아왔잖아. 현자의 말에 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현자를 바라봤어요. 현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해군 정복을 입은 한 여성이 걸어왔어요. 이화진 소령, 40세. 성현자와 이길선의 딸이었습니다. 화진은 해군사관학교 훈육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혼이었어요. 화진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화진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화진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화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가 숨는 거 싫어. 난 엄마처럼 버티고 싶어서 해군 갔어. 현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현자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현자는 천천히 일어나 화진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오랜만에 포옹하는 모습이었죠. 화진은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승원이 가족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승원의 아내 최선혜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아들 윤우는 승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현자에게 다가와 보온병을 건넸어요. 어머니,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새벽부터 나오셨을 텐데. 현자는 선혜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혜는 현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로 현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으로서 존경했습니다. 윤우가 까치발을 들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도 크면 군인 할까? 현자는 무릎을 굽혀 윤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윤우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군인이 되든 뭐가 되든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렴.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우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이 중요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서 이길선 원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선은 현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길선과 현자 부부, 승원과 선혜 부부, 그리고 화진과 윤우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선희를 꼭 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은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 자랑스러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길선과 현자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길선은 가끔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하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현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고 윤우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는 걸 좋아했죠. 승원과 선혜는 헬스 트레이너와 어린이집 원장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윤우는 건강하게 자라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승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화진은 해군사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화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여군 후배들은 화진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호와 선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호는 부군단장으로서 부대를 이끌었고 선희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딩크족으로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죠. 어느 봄날 아침 성현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현자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초병들이 현자를 보고 하나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누구 하나 비웃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현자는 병사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은 늦게 변해도 변하긴 하는구나. 현자는 다시 손수레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현자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컸습니다. 화면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는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존경은 계급이 아니라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